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깨어난 곳이 14개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라면 그곳에는 무려 3개의 수도가 있으며 야생동물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발을 들이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당신의 발밑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곳,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곳,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산 중 하나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3개의 수도가 공존하는 곳. 이 모든 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과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광산으로 몰려와 평생을 바꿔놓을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하에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금, 우라늄, 그리고 희귀 광물이 풍부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자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미룡령 만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테이블 마운틴은 지질학적 역사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본 산입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평평한 정상에서는 케이프타운, 과 광활한 대서양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저녁이 되면 황금빛 노을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보통 나라들은 수도를 하나만 갖고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각각 맡고 있는 3개의 수도를 보유하고 있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부에 또 다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소토 왕국, 레저소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완전히 고립된 이 나라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언어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11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각 언어가 이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현실 속 판타지 세계처럼 신비롭고 장엄하며 야생적이면서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이 경이로운 여행을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교통이나 지리적인 문제를 잠시 잊고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평평한 가슴이 좋은 기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슴 억제, 플래트닝 더 브레스트라는 기이한 풍습이 존재해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들의 가슴이 발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판, 뜨겁게 달군 돌, 막대기 또는 달궈진 망치를 이용하여 가슴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고통스럽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 딸들에게 직접 이 행위를 시행합니다. 소녀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을 흉터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전통의 배경에는 여성이 가슴이 발달하지 않으면 더 오랜 기간 어린아이처럼 보일 것이고 따라서 남성들의 관심을 덜 받으며 결혼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녀들은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이러한 침묵이 계속되면서 이 전통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풍습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숨겨진 폭력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리스마스는 다른 나라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눈 덮인 겨울과 호화로운 연말 파티가 떠오르시겠지만 이곳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에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은 이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선교단체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캐럴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이 내리지 않지만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누구나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성단,
올터에 올려놓습니다. 이 선물은 반드시 값비싼 것이 아니어도 되지만 신앙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화려한 축제 대신 소박한 마음과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곳만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 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마도 이곳이 적합한 장소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유명하며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때 다이아몬드 열풍을 겪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귀한 보석을 찾기 위해 퀄레티 마을 인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레이디 스미스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삽과 간단한 도구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돌들을 발견하여 작은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 광물도 풍부합니다. 매년 전 세계 금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 양은 약 1150톤에 달합니다. 이 중 645톤은 보석 제작에, 100톤은 전자산업에, 그리고 107톤은 첨단 기술에 사용됩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적인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로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23%를 차지합니다. 이 나라의 또 다른 전략적 자원은 크롬과 망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크롬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총 생산량의 36%를 공급하고 있으며 망간 생산량도 세계 1위로 연간 전 세계 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열풍과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반면 세계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싶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지금 댓글을 달고 함께 이 모험을 시작해 봅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구 표면의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 세계 조류, 어류 및 식물 종의 10%, 그리고 파충류 및 포유류 종의 6%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비록 길거리에서 사자, 코끼리, 기린을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버벳 원숭이, 버벳 몽키는 자주 등장하여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도로에서 뛰어다닙니다. 개코 원숭이, 바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흔한 동물이며 하웃베이 항구에서는 물개들이 먹이를 찾아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루 종일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이곳의 생태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500km에 이르는 해안선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바다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생태 낙원으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상아리, 펭귄, 돌고래, 그리고 다양한 신비로운 해양 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바다는 단순한 해양 동물의 서식지를 넘어 바닷속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결혼식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행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독특한 전통과 의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미비아의 힘바 부족에서는 결혼식 전에 신랑과 가족들이 신부를 납치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신부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것은 그녀가 이제 남편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그녀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배우게 되며 결혼을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자신의 몸에 기름진 소젖을 바릅니다. 반면 은데벨레, 앤디벨 부족에서는 결혼이 3단계로 진행되며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 가문 간의 결혼 지참금 협상입니다. 이후 신부는 친정에서 떠나 최소 2주간 별도의 거처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가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정식 결혼식이 열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식 문화는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는 브레이에이아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적인 바비큐입니다. 이 요리는 축제나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요리는 보레보루스, 보어웍스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입니다. 빌통은 향신료로 맛을 낸 말린 고기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맛봐야 할 대표적인 간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 전통적인 요리들을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현지인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겨울이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겨울은 5월부터 8월까지 지속되며 지역에 따라 기후가 뚜렷이 다릅니다. 케이프타운의 겨울은 대체로 습한 편이지만 요하네스버그는 여름에도 차가운 안개가 끼는 날이 많습니다. 한편 카루 지역의 겨울은 혹독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야생동물을 직접 보고 싶다면 도심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밀렵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주로 멸종 위기종이 아닌 작은 동물들만 사냥하는 정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통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아직 현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mg/ml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모든 차량이 정차한 후 먼저 도착한 차량이 먼저 출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도시 내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교외 지역에서는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시속 120km까지 허용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자동차 협회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긴급 출동 및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라인을 운영하지만 평균 소득 대비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11개의 언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과 황인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는 공식 언어 중 하나이며 특히 도심 지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줄루, 코사어, 엑스호사, 아프리칸스어, 아프리칸즈, 소토어, 소소, 치와나어, 트스와나 등 9개의 토착 언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민족들은 코이전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 언어는 독특한 클릭 소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일부 언어 집단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더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다언어 체계는 이미 놀라운 수준입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만이 와인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와인 산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더 케이프 와인랜즈 지역에서는 스텔렌보치, 프란쉬후크, 프렌스크호엑 등의 도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5,0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으며 방문객들은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와인 루트인 루트 62가 있습니다. 총 길이 850km에 달하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대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와이너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교외 지역에도 여러 개의 독특한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포도밭이 끝없이 이어지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같은 거리에서 살았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웨토, 사워토를 방문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요한 유산이 남아있는 빌라카지 거리, 빌라카지 스트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각각의 인생에서 한때 거주했던 곳입니다. 1984년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비폭력 투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1993년에는 넬슨 만델라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F.W. 데 클레르크 F.W. 데 클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종식을 이끈 공로로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넬슨 만델라는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테이블 마운틴 또는 테이블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은 평평한 정상으로 유명하며 마치 거대한 테이블처럼 보입니다. 약 2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된 이 산은 고대 지질 변동의 결과로 생겨난 케이프 폴드 벨트 위 일부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이곳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아프리카의 필수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나요? 테이블 마운틴과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반면 세계의 독특한 여행지를 더 탐험하고 싶다면 0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함께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순히 인류 문화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기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요하네스버그 서쪽에 위치한 호미니니 화석 유적지는 인류 진화의 가장 초기 증거 중 일부가 발견된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고대 인류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이러한 발견 덕분에 이 지역은 인류의 요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자연사 및 인류 화석의 역사는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부 케이프,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서는 초기 동물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고대 포유류 화석의 80%가 이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나의 수도를 가지고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별하게도 3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수도는 행정 수도인 프레토리아,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 그리고 사법 수도인 블루온폰테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프리토리아는 정부와 외교 공관이 위치한 곳으로 남아프리카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존경받는 유럽계 지도자 안드리즈 프레토리우스 위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의 국회가 자리한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항구, 그리고 웅장한 테이블 마운틴으로 유명합니다. 블룸폰테인은 사법부가 위치한 수도로 세계의 수도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꽃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 종과 독특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수도 체계는 남아프리카 내에서 권력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행정적 기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바티칸이나 모나코 같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완전히 둘러싸인 국가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로 레소토 왕국, 킹덤 오브 레저소입니다.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토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특히 레소토는 드라켄즈버그 산맥, 드레이큰즈버그 마운틴즈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계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레소토는 지리적으로 가장 특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또한 바다가 없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라에는 단 한 개의 해안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면적은 약 3만 km2에 달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내륙 국가 중 하나이며 영토의 80% 이상이 해발 18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왕국은 독창적인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유지한 채 농업과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특별한 나라를 방문해 보세요. 오랜 세월을 품은 산맥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곳, 원시 자연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